맞는데? 안 보셔도 응. 안 보셔도 돼요. 이건 뭐지? 이건 저거 저희 온라인 전송. 들어갈 때 음성. 수빈쌤, 우리 도록도 옆에다 좀. 저도 하나만 바꿔주세요. 저도 하나만 바꿔주세요. 승현아 마실 거 챙기고 여기 앞에 앉아. 저희 의자를 거의 30개 가까이 깔았는데 한 30개 정도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그거 너무 오버 같은데. 오늘 도록 사인회 가나요, 쌤? 에? 도록 사인회? 엄청 해졌어요.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펜도 갖고 있어. 혹시 더우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더우세요? 누가 더운가요? 아. 이렇게 앉았어야 되는데 너무 가벼워. 응? 여기 앞에 아무도 안 앉아. 그러니까. 요한아, 여기 앞에 자리 있다. 앞에 아무도 안 왔네? 네, 저희 얼추 모여주신 것 같으니 이제 오늘 토크 행사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OCI 미술관 정유연 큐레이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지하런 개인전의 전시 기획을 맡아서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지하런 작가님 모시고 같이 작가 그리고 작품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OCI 미술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신진 작가님들 지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중견 작가님들 초대해서 개인전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기획이 들어간 단체전, 특별전도 개최를 하고 있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전시를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미술관이고요. 선생님 지금 손님 맞으시는 정신이 없으시지만 네, 저희 이번 2026년 문을 여는 첫 전시로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가님들 모셔서 보여드리는 초대 개인전으로서 지하런 작가님을 모셔서 같이 여러분들께 전시를 통해서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님께 직접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토크 중간중간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들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 손 들어서 질문 주시면 또 작가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작가님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은 아티스트 토크이기 때문에 작가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그리고 이번 전시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지 맥락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 없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하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아티스트 토크 몇 분 신청하셨냐고 물어봤더니 한 10분 정도 신청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피티 작업을 베이스로 좀 하다 보니까 얼굴 없는 작가 컨셉으로 극한의 컨셉 중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자유롭게 찍으시되 나중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어디 올리실 때는 요즘에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때문에 현빈이 그거 하니까 현빈 얼굴로 꼭 합성을 해가지고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래피티를 베이스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99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래피티 스케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굳이 세대를 나누자면은 1세대, 그래피티 1세대에 좀 가까운 사람이겠죠. 제가 빠른 93이니까 6살 때부터 스케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의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말의 한 절반 정도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 그래피티를 베이스로 작업을 하다가 제가 좀 뒤늦게 약간 힘든 미술로 들어왔는데 운이 좋게도 처음으로 이제 저를 이끌어준 미술관이 OCI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OCI 미술관에서 이렇게 정관을 또 이번에 이렇게 또 내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OCI라는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혹시 누가 될까봐 제가 못하겠다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처음에 이제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유엔 큐레이터님이 너 작업한다는 양반이 정관 무서워가지고 작업 못할 거면은 때려치라고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 거짓말입니다. 네. 일주일 그냥 고민해보고 주변 작가들이 속된 말로 너 병신이냐고 그런 좋은 기회를 걷어차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 조금 안 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작년에 저를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1, 2, 3층 전부 다 거의 한 90% 정도는 신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시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마스크를 잠깐 내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현빈 사진으로 합성해서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전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게 전부 다 신작으로 준비한 거구나 하고 이제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질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 글자도 안 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려고. 네, 역시나 제가 말이 많죠. 죄송합니다. 네. 됐나요?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아라 작가님 굉장히 이렇게 유머러스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지아라 작가의 작업만 알고 전시를 개최하자고 프로포절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선생님께서 유머가 이렇게 넘치시기 때문에 전시를 준비할 때 과연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전시 준비를 하면서 점점 더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이 진심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아원 당연히 예명이고요. 그래피티 아티스트들 필명입니다. 그래피티 작가님들 예명으로 활동하시잖아요. 지아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필명을 GR1 본인이 직접 본인에게 부여한 필명이고요. 그래피티의 넘버원 혹은 올리원을 뜻하는 GR1. 근데 전 처음에는 되게 당차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시 준비를 하면서 그 당참이 뭔가 멋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기꺼이 떠안겠다. 내가 한국 그래피티 1세대 아티스트로서 그만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보자. 그런 식의 어떤 결의로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진심으로 작업을 임하고 계시는 아티스트라는 부분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요. 그냥 어릴 때 이제 추후에 이제 포장하려고 그냥 그렇게 만든 뜻이고요. 어릴 때는 이제
그래피티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국에서 그 그래피티라는 걸 검색을 할 때 제가 93년생이니까 6살 때 이제 검색을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피티 그 알파벳의 앞에 두 개만 떼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인터넷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JR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냥 뒤에 숫자 1만 붙여가지고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뜻은 있어 보이려고 초보에 붙인 겁니다. 네. 네, 잘 포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잘 포장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바깥에서는 그래피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한 19년 정도부터는 이렇게 제도권 미술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시, 그러니까 순수 미술로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트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각각 나눠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 작업, 오늘 오시아이 미술관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으니까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 선생님 사실 형태 자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생님 작품이. 선생님께서 바라보신 지점이 어디인지,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시는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부분들이 작품의 출발점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가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괜찮고요. 네. 제가 사실 그 거리 예술에서도 거리에서 이제 그래피티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불려지기도 하고 뭐 스트릿 아트라고 뭉뚱그려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끼리는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끼리는 되게 많은 장르들을 좀 구분짓고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프레이로 이제 글씨를 그리는 그래피티, 우리가 흔히 아는 낙서 같은 것들은 이제 보통 그래피티라고 구분짓고, 그거 말고 또 다른 형태, 다양한 어떤 뭐 스텐실 기법이라든가 뭐 종이를 병에 붙인다든가 미리 그려진 종이들을 붙인다든가 출력을 해서 붙인다든가 아니면 타일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뭐 각종 여러 가지 실험들은 또 스트릿 아트라고 이제 보통 구분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래피티, 글씨 그리는 그래피티를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 어릴 때는 이제 뭐 힙합 문화나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거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장르들을 하나씩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스트릿 아트로도 이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직접 드로잉해서 이제 벽에 붙이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한참 하는데 어떤 작가분이 이제 저한테 선물로 이제 어떻게 도록 같은 걸 딱 드렸는데, 야, 네 작업 참 회화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화가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전공 이제 대학생 때는 파인아트 계열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회화가 뭐지? 나이를 이렇게 내가 이제 점점 다양한 장르를 좀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캔버스 작업이라던가 뭐 60살, 70살이 돼서도 뭐 거리에서 작업하고 그러면 너무 멋있겠지만 사실 한 70살 정도 됐을 때 도망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경찰한테 잡힐 위험도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 뭐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먹기 전에 좀 공부를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파인 아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더니 이제 회화란 이런 것이고 뭐 이런 게 이게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좀 더 다양한 장르를 이제 넓혀가지고 거리에서도 하고 이제 실내 스튜디오에서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파인아트 회화 쪽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래피티가 아무래도 어떤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고 그게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되게 다양한 충돌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피티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은 부침들을 겪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충돌이라든가 그런 어떤 키워드에 좀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말이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남겨진 부산물이라든가 그래서 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또 로봇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돌하고 남겨진 어떤 구성과 아니면 경계, 그 구분짓는 어떤 경계라던가 그런 다양한 지점들을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 주제로 뭐 거리 예술도 하고 있고 뭐 캔버스 작업들도 하고 있고 요 몇 년 전부터 시도했는데 영상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좀 확장시켜가면서 작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됐나요? 네. 네, 중간중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한 지점들 생기시면 주저없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라는 키워드에 처음 관심을 가지셔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작품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저희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미술관 200평에 달하는 공간인데 곳곳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선생님 작업, 그러니까 재료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어떤 기법적으로 구애를 받지 않으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1층부터 한번 저희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1층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전에 이제 개인전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단체제나 어떤 전시로서 참여를 할 때는 되게 어떤 사회의 어떤 뭐 거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왠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 뭔가 좀 큰 작가 같고 막 그랬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어떻게 OCI라는 좋은 미술관에서 이제 제안을 주셨을 때 내가 과연 무슨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제 주변의 어떤 뭐 내러티브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아런이라는 작가가 어떤 세계관 속에 속해 있는지 어떤 제 세계관들을 조금 더 소개시켜주는 작업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먼저 1층 작업들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제가 그래피티를 하다가 이제 앞선 얘기에서 그래피티를 하다가 스트릿 아트를 하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까불다가 경찰 체포되고 막 이렇게 재판을 막 두 번, 세 번 정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서 한 이틀 정도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었는데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를 그리고 막 내 스타일 뭐 제어론이라는 사람이 여기 왔다 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만의 어떤 그런 싸움 같고 우리만의 영역 표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럼 어차피 위험을 동반하는 어떤 이런 작업들을 할 거라면은 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업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스트릿 아트에 좀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까지는 그 소위 힙합 문화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자기 스타일 하나 없으면은 뭐 무슨 뭐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쇼미더머니 보면은 그 랩하는 애들도 막 랩하는 분들도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되게 각자만의 스타일로 막 랩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컬처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될 줄 알고 한 3년 정도는 그냥 계속 막 드로잉하고 이제 어떤 인물을 그리기 위한 제 스타일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속 드로잉을 하다가 이제 2014년, 15년, 16년 이제 1층에 이제 놓여져 있는 사진들 보면은 피프라이노라는 시리즈인데 이제 어떤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드로잉하는 방법 뭐 제 나름의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뭘 대상으로 좀 얘기를 전달할 수 있지 뭘 그리지 막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그런 그래프트하는 친구들 뭐 DJ들 뭐 비보이들 뭐 사진가들 음악가들 뭐 그런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포트레이트 작업들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피프라이노 시리즈로 해서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이제 막 그려가지고 거리에 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들 보시면은 이제 막 그때는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홍콩도 있고 방콕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스트릿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는 이 작업에서 좀 파생된 이야기들을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캔버스 작업에는 people like this라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피프라이노 시리즈들은 스튜디오에 그려서 이제 거리로 나갔다면은
지금 캔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안으로 불러들이는 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과 밖 이게 저는 잘 구분 짓지는 않는데 굳이 규정하자면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안으로 좀 불러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펑크밴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악가들도 있고 뭐 피어싱하는 친구도 있고 뭐 타투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많은 주변에 또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들 그런 친구들의 이제 포트레이트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네, 됐나요? 네. 그리고 또 재미난 지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1층 방금 초상화 작업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주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언더 서컬처죠. 그 수면 아래에 있지만 분명히 굉장히 존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초상화였고 일종의 리스펙이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재미있는 게 그분들을 그 골목 곳곳에 그래피티가 되어 있는 벽 앞에 세워두고 선생님께서 그 사진을 촬영을 하셔서 그림으로 옮기신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그 뒤에 그래피티가 되어져 있는 벽을 선생님께서 다시 회화로 재현을 하는 방식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저는 작업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떠셨을지 좀 궁금했어요. 그런 부분이 어땠냐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작업하면서요? 네. 힘들었어요. 물리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거는 좀 힘들었는데 그거 말고 그냥 그 모델이 되어준 친구들한테 부탁했던 게 그러니까 포즈 취하지 말고 그냥 응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응시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바라만 봐달라고. 왜냐하면 뭔가 되게 자기 걸 되게 잘 즐기는 그런 존재들인데 되게 경계에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너를 드러내지 말고 그냥 어떤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시듯이 중간에 앉아 있는 어떤 한 명으로서 그래서 그냥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어떤 1인으로서 그냥 쳐다만 좀 봐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겉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의 개성이 엄청나게 강하게 드러나죠. 근데 이제 그 개성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없애고 그냥 되게 그냥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냥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무런 포즈를 취하지 말고 좀 그냥 응시만 해달라고. 네,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뒷골목에 나왔던 그런 데 낙서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 해주는 친구들이랑 같이 걸으면서 장소들도 같이 섭외하고 여기는 어떠냐 여기는 어떠냐 하면서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명당 100컷 넘게 다 찍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 자기 사진을 보는 게 부끄럽다고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시하는 눈빛들이 1층에서 여러분들 전시장 거기로 보시면 150호의 캔버스입니다. 굉장히 큰 거대한 크기에 마치 진짜 뒷골목을 이루고 있는 벽체와 같이 아마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시선을 보든 어느 쪽으로 걸어가든 그들의 시선이 나에게 닿도록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1층을 좀 구성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층으로 올라와서 출근작들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일단 들어오시자마자 보셨을 콜라주 작품이 있습니다. 찌그러뜨린 캔 네. 그리고 어떤 조각처럼 보이는 그런 도형들이 어우러진 작업들인데요. 그 작업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굳이 막 저 작업이라기보다는 그냥 2층 넓잖아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왼쪽으로 저쪽으로 보이시는 이제 저 작업들은 대부분 이제 좀 아카이빙 일종으로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굳이 2000년부터 이제 직접 이제 거리에서 이제 스프레잉한 이제 그런 작업들이랑 사진들 뭐 그런 기록들 아카이빙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스프레이 캔들 그리고 스프레이 캔과 동시에 모자이크처럼 이제 제가 거리에서 그래피티가 되어져 있는 벽들을 떼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벽들이 그래피티 스팟에 있는 그래피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제 그 벽들을 떼온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래피티들이 이제 계속 덮이고 해가지고 그 떼온 벽들이 되게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벽들을 좀 갈았는데 그 간 벽들을 이제 그 남의 나이테처럼 그 지난한 그 시간과 그 문화가 쌓여온 그 지난 시간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일부러 좀 벽들을 갈아서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런 것 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벽을 떼우고 이제 벽을 갈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어떤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쌓였던 그 시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런 작업들을 했고요. 스프레이펜은 뭐 제가 썼던 겁니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산물, 그러니까 버려질 수도 있었던 이제 그런 어떤 오브제들인데,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계속 주변에 관심을 갖고, 소외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 그냥 쓴 거예요? 라고 하시지만, 그게 그냥 써서 버려진 게 아니라, 그래피티로서 생산된 또 다른 어떤 부산물들 또한 다시 작업으로 재소환시키는 그런 방식이 작가가 그래피티 아티스트로서 주변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그대로 저는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진짜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었고, 아까 작가 선생님께서 2층을 구역으로 나눠서 아카이빙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공간 이렇게 나누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아카이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 왼쪽 15m에 달하는 긴 벽에 사진 작업들 쭉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래피티가 막 되어져 있는데 그 작업들은 정말 지하원 작가가 99년 처음 스케치를 시작하고 지금부터 했던 수많은 활동들 그래피티를 막 거리에서 스트리트 아트를 폭발적으로 생산해내시던 그런 어떤 궤적을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섹션이거든요. 그 작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주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99년, 네, 제가 빠른 93이니까 네, 6살 때부터 네, 그렇게 스케치 했던 것들의 원화까지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왠지 어릴 때 좀 그렇잖아요. 그냥 막 약간 중이병 있었을 때 내가 왠지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왠지 그래서 그냥 안 버리고 모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한 27년 지나니까 저기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이제 뭐 그래피티 작업과 이제 사실 이제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끼리는 우리 뒷얘기나 뒷세계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놀고 어떻게 술 취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다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미술관에 이제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미술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피티 컬처나 이런 것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뒷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술취를 어떻게 하는지 뭐 그래피티 작업할 때는 왜 지나가다가 저 건물 왜 이렇게 저 어떻게 그렸지? 저기 위에는 어떻게 기어 올라가서 낙서를 했지? 막 그런 것들 막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것들 그거 낙서하는 친구들한테 허락받지 않고 그냥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진들이 제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폴더를 하나씩 다 열어서 다 뒤져가면서 쓸만한 사진들 골라내고 몇백 장을 골라내고 그 몇백 장 중에서 또 골라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서 좀 비범한 부분이 돋보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99년도에 스케치 원본도 갖고 계시고 여기 출품도 됐습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코리아라고 쓰여져 있는 스케치거든요. 찾아보시고 아까 또 작가님 잠깐 말씀하셨던 시카고에서 체포되셨을 때 그 체포되게끔 했던 그 현장 사진도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보석금 청구서까지도 스캔으로 출품이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도대체 이 양반 보석금이 얼마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전시 준비하면서 놀랐던 게 굉장히 많은 사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굉장히 많고 더 놀라운 건 그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는 6살 때부터 6살 때 6살 때 스스로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책을 한 권 사셔서
직접 독학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사진 작품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어디까지 진심이야라는 게 진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시작된 아카이브, 지금 저 15m의 벽을 가득 메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상기시키면서 저 사진들 한번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카이빙이 연결해서 조금 더 옆으로 넘어가서 스티커 작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작업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앞에 얘기 잠깐 하자면, 사진들, 나 계속 더 걸겠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유연쌤이 자꾸 안 된다고. 제가 뭘 하겠다 그러면 되게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제가 뭘 하겠다, 안 된다, 계속 그러시고. 네, 뭐 여튼, 네. 근데 어떤 적정선에서 이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스티커 콜라주한 작업들 얘기하자면은, 크래프티 컬처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를 이제 크래프트하는 사람과 크래프트하는 사람끼리 처음 만나면은 누군지는 알아요. 이제 거리에서 이름을 받거나 스티커를 받거나 아니면 뭐 요즘엔 이제 인스타로 받거나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어떤 서로를 리스펙하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이제 스티커를 주고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티커들을 주고받고, 그래프티 하는 사람들이 스케치를 하는 그 스케치북을 저희끼리 이제 블랙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블랙북에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네, 거기에 저희들끼리 일종의 어떤 교류이자 서로를 리스펙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받고 모으고 했던 그런 스티커들을 그런 것들이 또 쌓이면 일종의 아카이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문화의 한 편을 또 보여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아카이빙이 되는 작업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스티커 콜라주 작업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했던 작업들을 콜라주만 하는 거 말고 뭔가 이렇게 어떤 장치적인 행위로서 원형으로서 방사형을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뒤쪽 지금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눈 작품들 찾아보시면 지하로 왔다감이라는 스티커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전국 방방곡곡 어딘가에서는 지하로 왔다감 스티커 한 번쯤은 만나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작가가 본인이 이렇게 태깅하는 그런 스티커로 제작을 하신 건데, 또 그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미술관 곳곳에 지하로 왔다감이 숨어져 있습니다. 총 6점이 숨겨져 있으니까 오늘 한번 댁으로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더 스티커 찾아보시는데 그런 즐거운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 아니고 작은 캔버스입니다. 작은 캔버스입니다. 작은 캔버스 6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쪽 또 다른 섹션이죠. 크게는 저희 저스트 밋 오사카 스케이프 네. 시리즈인데 스케이프 시리즈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뭐 얘기했다시피 아까 그래서 거리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미술로 처음 넘어왔을 때 뭘 그리지? 그러니까 하얀 캔버스를 처음 마주했을 때 신규 잘 알 거야. 학교 동기여가지고. 네.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뭘 그리라고 그러면 스프레이로 막 질러댈 텐데 캔버스가 주어지니까 뭐 그리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그리지? 한두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내 문화를 좀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프티 낙서가 되어 있는 그 어떤 뒷골목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막 그렸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어떤 사회, 되게 정적이고 질서정연한 그런 사회에 그래프티라는 어떤 반사회적인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반사회적인 행위,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서 어떤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고, 어떤 그런 문화, 어떤 그런 한국 사회가 뒤섞이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재밌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어떤 그래프티 신의 어떤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참여관찰자로서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시티스케이프, 처음에는 이제 서울스케이프 시리즈들을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예술의 시간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개인전을 할 때 홍콩 스케이프들을 또 그렸고, 이제 어떤 시티스케이프 시리즈의 또 하나라서 지금 이제 오사카 스케이프 시리즈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됐나요?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왜 오사카였는지거든요, 선생님. 네. 얘기했다시피, 제 세계관 보여주고, 제 주변에서 얘기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홍콩 스케일, 제목은 이제 붉은 홍콩이에요. 홍콩의 뒷골목과 홍콩에서 있었던 어떤 민주화운동이라던가 어떤 사회적 충돌 같은 것들을 그냥 병치시켜서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내 주변에서 어떤 얘기들이 숨겨져 있지? 막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스트 미트라는 이름은 뭐 단지만 이게 아니고 제가 GR1이라는 이름을 쓰듯이 오사카에 있는 그래프티아 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이 저스트 미트라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20년 지기 친구고요. 20년 지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제일교포 3세예요. 제일교포 3세고 술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성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었고,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랑 만나게 됐고,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자면 2007년도에 처음 만나게 됐고, 2006년인가 7년쯤에 일본에서 박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치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보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박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60년대, 70년대 오사카나 교토 지역에서 이제 사는 한인들에 관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차별받고 일본인들이랑 싸우고 막 그런 내용인데 그 친구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되게 어릴 때 되게 양아치처럼 좀 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살면서 뭔가 인생이 바뀌고 그러다가 우연히 박치기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처음으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울었대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 얘기랑 똑같아서. 그래서 그걸 보고 꼬리를 찾으러 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여행을 가봐야겠다고 하고 처음으로 부산을 여행을 왔는데 그때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한국 왔으니까 뭐 내일 나랑 그림 그리자 그랬는데 바로 돌아간대요.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왜 그러니까 잘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작업실 열쇠를 주면서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가. 그리고 이제 돈 없다고 해서 가게 하는 친구들 막 소개시켜주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45일을 더 살다가 갔어요. 제 작업실에서. 그래서 완전 베스트 프렌드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시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 어떤 얘기들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4월에 오사카를 갔어요. 그 친구를 섭외를 하러.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거기서 섭외를 하게 됐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싶은데 어떠냐, 자기 너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사카 스케이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오사카 스케이프 시리즈는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회화 작업들과 이제 저기 이제 있는 이제 영상 작업 이렇게 1시간 59분짜리 영상 작업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히나 뒤쪽 회화 작품들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캔버스가 두 점이 짝꿍인데 조금씩 미묘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스트 미트가 제일교포 3세로서 일본 사회에 속하려고 하나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서 그 사회 안에 존속되지 못하고 항상 미묘하게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지점들이 작가는 그래도 아티스트로서 뭔가 사회에 계속 틈을 만들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그 어떤 교포로서의 정체성과 또 유사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씩 어긋난 방식으로 그림을 또 그려내는 결과로 또 이렇게 도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영상방에 1시간 59분짜리 영상도 실제로 작가가 촬영, 편집 전부 다 있고 사실 처음엔 4시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4시간을 다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줄여달라고 거듭 요청을 드려서 1시간 59분짜리 영상으로 탄생을 했으니까요.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더 영상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선생님. 작업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네. 힘을 많이 줬던 작업이어가지고 맞아요. 할 말 되게 많은데
할 말은 많은데 지금. 네, 그 영상 처음에 4시간으로 진짜 기획을 했고요. 2채널로. 한쪽에서는 이제 저 친구의 고향이 할아버지의 고향이 제주도예요. 할아버지가 제주도 사람이고 아버지가 1940년생인데 41년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이 오사카로 이주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 자기 꼬리를 찾아서 할아버지의 고향인 제주도에 가서 그래피티를 하나 남겨놓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채널인데 오른쪽에 있는 장면이 본인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제주도에 저기 그래피티를 남겨놓는 것.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그 저스트 미트라는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그래피티하는 그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장면은 사실 4시간을 기획했던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사실 그 4시간, 뭐 2시간도 길긴 하지만 그걸 다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막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은 들어와가지고 한 10분을 봤는데 그래피티 문화에 관련된 어떤 영상 작업이구나. 어떤 분은 가족에 대한 내용이구나. 어떤 분은 그냥 오사카에 대한 내용이구나. 어떤 분은 서울에 대한 내용이구나. 어떤 분은 제주도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냥 다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자기 꼬리를 찾아가고 어떤 일종의 로드뮤비 같기도 하고 그런 작업 내용들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살던 예전 집터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집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들 100% 우연입니다. 100%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담았으니까 시간 되시면 오늘이 딱 2달 중에 딱 중간이잖아요. 앞으로 1달 더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요즘에 저기 왕가 사는 남자 그거 600만이 봤다는데 저는 100명만 봐도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시간 내셔서 공짜니까 2시간 단위로 여기 8시간 운영하니까 2시간 단위로 루프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10시, 12시, 2시, 4시 이렇게 타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래피티 출발이 그래피티였는데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피티 지인분들끼리 크루분들끼리 막 그래피티 하려고 정말 높은 진짜 막 거의 절벽을 올라가서 겨우 그래피티를 하고 들킬까 봐 하지마 이러면서 막 소근소근 이동하고 그런 되게 러프한 현장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기 좀 힘든 그런 어떤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아마 2시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금방 흘러가기는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관람해 주시면 금방 흘러가는 것 치고는 조지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여담이지만 저도 선생님 저 졸리니까 영상만 가서 좀 자고 올게요 했다가 굉장히 혼났습니다. 선생님께. 유연쌤도 4번을 끊어서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저희 3층 올라가면 관람하실 수 있는 설치, 조각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로 바로 오신 분들도 있고 3층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3층은 약간 층과 여기보다 살짝 낮고 그리고 뭔가 이게 조금 더 작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꽉 차고 바글바글 되는 느낌을 처음에는 저는 좀 연출을 좀 하고 싶었어요. 공간 전체가. 그래서 그냥 자세히 보시면은 바닥에 누워있는 그런 작업들은 다 오각형이고 세워져 있는 그림들은 다 육각형들이에요. 그래서 오각형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소위 이제 잡초라고 분류되는 어떤 그런 식물군들을 거의 다 그렸고, 육각형에 그려진 그림들은 제가 그래피티 하면서 실제로 쓰는 어떤 문화적 그런 기법들, 어떤 글씨체라던가 그래피티 형태라던가 제 스타일이라던가 기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없긴 한데 하위 문화로 분류지어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발에 채워서 쓸모없는 것들 분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한번 모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역전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메인으로 한번 모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작업 이름도 3층 전체가 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뉴 가든이라고 이제 작품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라는 공간이 사실 자기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되게 이뻐 보이게끔 하고 가꾸고 막 그런 꾸미는 그런 장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역전시켜가지고 한번 나한테는 이제 어떤 문화적인 행위라든가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떤 정원처럼 느껴져서 제가 나름대로 작업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제가 다 직접 갈고 만들고 다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무 자르고 남는 삼각형 그런 형태들은 또 같이 엮어가지고 삼각형 어떤 입체물처럼 막 곳곳에 세워놨는데 그 버려지는 그런 요소들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블럭 사이사이에 이제 튀어나온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 튀어나왔던 그런 식물군들을 좀 은유한 그런 형태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아까 전에 저희 그래피티 부산물들을 작업화시키는 방식과 또 부산 어떤 화법이 3층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판을 직접 재단을 해서 이 모든 조각을 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바닥에 뾰족뾰족 올라온 그 삼각형 형태의 뿔 조각들은 전부 다 직사각형 화판을 오각형 혹은 육각형으로 재단해내고 남은 그 자투리 목재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운명은 원래는 버려져야 될 그런 운명들의 어떤 조각들인데 그것들을 다시 작품으로 재탄생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을 버려지는 중심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금 중심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격상시키는 그런 방식이 또한 작가가 주변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다시 한번 이미지화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3층 작업을 보면서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출품작들은 얼추 선생님께 네.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 혹시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제 작업에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군요. 제가 더 열심히 작업해서 궁금한 작업들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림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보통 알파 작가들은 빔을 때려서 그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그랬냐면 빔을 쐈을 거예요. 네,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빔 싸서 그립니다, 저도. 네.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서 네. 여쭤봤고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어떤 거 같으세요? E, N, 네. F, 지금까지 다 맞췄어요. F. 근데 J도 있고 P도 있는데 네. J, P 두 개 다 하는 게 ENFJ입니다. 저는 어. 같네. 네. 예. 네. 끝나고 악수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그래피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힙합 음악을 많이 들었었고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나이를 뭐 이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조용한 음악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올 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챗 베이커 음악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럽에 앉아가지고는 저기 임영웅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형의 그 작품을 좀 이렇게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질문인데 보통 이제 흑색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오랜만에 보면서 색이 좀 다채롭지만 또 되게 단색적인 색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거기서의 어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그 기분대로 색을 못 썼는지 그런 거 네. 송신규 작가였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송신규 작가입니다. 답변 넘기고요. 네, 그래피티를 하다가 제가 스트리트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피티를 할 때는 되게 컬러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스트릿 아트 작업을 할 때는 어차피 드로잉을 보여주면서 메시지 던지는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자세히 보시면 되게 화려한 광고판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스트릿 아트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콘트라스트가 좀 센 그런 색감들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흑백이라던가.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을 주려고 그레이 앤 블랙을 가지고 이제 스트릿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드로잉 기법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서울스케이프라든가 다른 작업들 할 때는 그 아무래도 흑백, 그 그레이 앤 블랙 위주로 그런 색상들을 많이 썼었는데 재작년 그 개인전 할 때부터 이제 그 붉은 홍콩이라는 시리즈를 할 때 그 붉은색이 가진 어떤 그런 상징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그 메시지라던가 그런 그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전달할 수 있다. 색이 가진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컬러들을 가지고 좀 작업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비슷한 이제 색들을 비슷한 색이라기보다는 이제 색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두 개가 한 피스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근데 도시 풍경이 그려진 그림들이 색상이 조금 더 진해요. 자세히 보시면 가족 사진이 그려진 그림들은 조금 더 옅어요. 사실은 개인의 서사나 그런 것들이 도시 구조라던가 그런 데서 오히려 드러내어지지 않는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컬러들을 썼던 거는 사실은 이제 도시라던가 그 어떤 대도시 안에서 우리 개인들이 되게 다양한 지점에서 어떤 자신의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음미하기 위해서 다양한 컬러들을 사용하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숨겨진 그런 컬러들을 보면은 어떤 제 친구지만 어떤 개인의 서사들이 이제 드러나지지 않는 그런 지점들을 좀 더 보여주고자 이런 색상들 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좀 있어 보이나요? 네, 그냥 그렸는데 네, 생각해내느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챗GPT한테도 많이 물어보고요. 네. 컬러 이야기가 나와서 주황색 이야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아라 작가 시그니처 컬러가 형광 오렌지거든요. 분명히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이쁘잖아요. 첫 번째로. 이쁘고, 제 눈에는 이쁘고, 사실은 이제, 우리 송승규 작가님이랑 같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야작을 하고, 아침 첫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힘들어가지고, 창문을 기대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공사 현장을 봤는데, 그 회색깔 콘크리트가 올라가는데, 5층마다 그 공사하시는 분들을 유의하라고 5층마다 형광색으로 이렇게 형광 오렌지를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는데 저 색 너무 이쁜데? 라는 생각인데 내가 이런 작업들을 왜 하고 있는 거지? 결국 뒷골목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끔 눈에 보이게끔 어떤 그런 장치로서 그래 이런 회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오렌지색을 내가 좀 이용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음날 제 페인팅 작품에다가 형광 오렌지 색깔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봤더니 의외로 되게 조화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일종의 그런 상징성을 가진 오렌지 컬러, 형광 오렌지 컬러로서 그냥 제 메인 컬러로 좀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들어오시자마자 무비에 걸려 있었던 개 4마리 작업 뒤에 보이는 그 형광 주황 컬러가 작가가 항상 사용하는 시그니처 컬러. 네, 형광색도 브랜드별로 어떤 별로 형광색 조금씩 미묘하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광 오렌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한 분 질문 손 들어주신 분? 네. 보통 그래비티를 다 하고 나면은 작품이 하나 완성되는데 네. 다른 사람이 그걸 덧대는 걸 제가 디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혹시 그럴 때는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래피티 스팟에서 어떤 그림이 되덮이는 경우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팟이 작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되덮이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를 디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예전에 언더그라운드 의류 브랜드라던가 그런 것들이 지어놨던 스티커 위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스티커를 막 붙인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 언젠가 사라진다. 나는 그림 잘 그리고 뭐 무슨 뭐 생각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진 장점 중에 지구력이 좋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고 저는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제 스티커라든가 제 작업들이 더 많이 남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 타격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이도 먹었고 20대 같았으면은 막 좀 나도 화가 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단계를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는 너무 전시 축하드리고, 네. 저는 이제, 예, 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좋아하는 작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지만은, 존경하는 작가가 저는 되게 소수인데요. 되게 존경하는 작가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이고, 우선은 이제 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래피티에서 이제 지금 파인 아트로 넘어오셨고, 파인 아트만 하시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다메테를 하시는 부분에서 되게 좀 존경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93년생이시지만 네. 되게 빠른 구상이요? 네, 되게 힘드시겠지만 네. 사실 그런 파인 아트 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 네. 1층, 2층, 3층 보더라도 다메테 활용을 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떻게 이제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체력 관리를 또 어떻게 하시면서 그런 뭐 정말 체력 관리라던가 작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인드로 하시는지 이게 좀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가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글씨라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현재는 이제 뭐 공간 그리고 사람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런 아카이빙 작업을 보면은 제가 전통적인 그런 디스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파인 아트 같은 경우를 보다 보면은 좀 그런 관계의 어긋남, 공개의 어긋남 이런 것들을 좀 디스플레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하실 때 크리에이터 분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고 설치를 하시는지 그리고 처음에 디스플레이 할 때 어떻게 내가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작가님이 이제 너무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근래에는 이제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은 것들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뭐 이제 종근당도 너무 좋은 기회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또 계획이 너무 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개인전도 지금 하고 계시고 올해라든가 그 추후에 또 어떤 또 개인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 네. 네, 그러니까요. 세 가지 질문 주셨고요. 일단 네. 첫 번째 체력 관리. 네. 네, 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완벽한 체력으로 태어난 건 아니고요. 네. 체력 관리 안 하고요. 그냥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전시 끝나거나 그냥 푹 쉬죠. 네, 푹 쉬고 한 며칠 정도 또 푹 쉬면 또 불안해지거든요. 또 습관처럼 다시 그림 그리고 작업하고 네, 그러고 있고요. 두 번째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죠? 저희 기획 네. 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억이 안 나네요. 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사실 선생님 작업하실 때 지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공간을 같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작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이 공간에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안을 주시면 제가 그 제안을 공간에 맞게 말하자면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설치가 가능한 방식으로 선생님께 다시 저는 실무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일단은 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선생님? 네. 그래서 선생님 영상을 2개가 있고요. 2채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뭔가 이렇게 만나고 살짝씩 어긋나지만 그런 것들이 만나고 뭔가 대각선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 여기에 사선 가벽을 치면 어때요? 의견을 드리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이거를 또 넣을까? 이런 식으로 같이
뭐 한 명의 어떤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 둘이 이렇게 조율을 점점 해 나가면서 지금의 전시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뭐 그냥 되게 지금의 전시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뭐 그냥 되게 무던하게 의견을 주고받은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유현 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DP 다 끝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걸겠다고 심지어 전경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내가 카메라 들고 다시 찍을 테니까 바꾸자 그러고 액자도 그냥 걸어놨었는데 심심하다 내가 낙서를 좀 하겠다 뭐 하겠다 바로 바꾸겠다 뭐 하겠다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현 쌤은 안 된다 나는 하겠다 그래서 계속 절충안을 이제 맞춰가면서 유현 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반장님 이번 달 보너스 네. 그래서 서로 의견들 계속 조율해가면서 그런 어떤 지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감사해.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마지막에 뭐였죠? 앞으로 이렇게 해. 네. 그저께 단체전 하나 오픈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레지던시 하나 또 들어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일선 호수공원 안에 있는 레지던시인데 거기서 이제 좀 스케치하면서 이제 좀 어떤 작업들을 할까 좀 더 고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에 종근당 전시가 이제 내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전시 준비하면서 작업할 것 같습니다. 계속. 네. 어떤 작업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번 전시도 정말 세 점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신작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종근당 전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먼저 손 들어주셔서 처음 질문 많이 해주시지. 지금 들으시면서 점점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에서 네, 이쪽 네. 안녕하세요. 관객의 변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스트릿 아트에서 기관이나 이런 실내로 해서 전시로 들어오면서 관객이나 그 대상의 변화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사람 맞죠? 네, 오랜만에 뵙네. 보고 싶었어요.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그 개인전이나 다른 데서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저희 쪽에 제 쪽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더 전시를 많이 보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직전의 개인전만 해도 어떤 이야기를 내가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다면은 여기 미술관에서 일반 관객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 사람들이 그래피티나 어떤 이런 컬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어떤 조금 쉬운 단어로 쉬운 얘기로서 좀 더 풀어내가지고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속해 있는 그런 세계관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데 좀 이번에는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 됐나요? 예, 네, 여기 네. 네, 여기 앉아서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캔버스에 그리시긴 하셨는데 일반 작품처럼 되게 벽면처럼 네. 네. 이게 뭐 스트리트나 주시면서 캔버스에서 좋은 기관에서 전시를 하지만 그 정신을 그대로 뭐 이어가고자 하는 어떤 장치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의 회화 방식과 더 어울리는 면을 처리하신 건지. 네, 미술관에서 그림 만지시지 마세요, 뭐 그러잖아요. 저 막 이렇게 만지시는 건 아니에요. 슬쩍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사실은 도시의 표면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좀 효과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칠을 할 때도 붓이 아니라 일부러 이제 좀 롤러로 이제 칠을 하고 이제 모래 같은 것들을 좀 알갱이들을 섞어가지고 어떤 벽면이라든가 도시의 표면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효과를 좀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으로서 거리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안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외부의 것들을 어떻게 안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그렇게 좀 기법들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네. 질감도 그렇고 사실은 모든 그 채색을 스프레이 혹은 아크릴 마커,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그래피티를 제작할 때 쓰여지는 것과 동일한 질료로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근데 캔버스 표면 처리도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거칠게 그래서 보조제를 섞어서 모래 질감을 좀 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 도시의 표면을 좀 재현하는 방식이고, 콘크리트의 질감들을 좀 콘크리트의 네. 질감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뭔가 회색의 어떤 진짜 마치 어떤 진짜 콘크리트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가 묻은 것 같은 이런 표현들에서 유일하게 붓이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붓조차 굉장히 거칠게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콘크리트의 질감을 좀 재현하는 방식으로 회화를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냥 했는데 이 수박이 대단한 겁니다. 예, 또 손 들어주셨던 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아런님을 이제 알게 된 계기는 클럽 화장실에 지아런 왔다가 스티커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그래서 정말 그 사실은 그동안에 전시를 여러 번 따라다니면서 봤었고요. 그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제도권 받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던져주셨는데, 저는 제도권 밖에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만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미술 선생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선생님의 그 삶에서 이런 여러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자유를 느끼셨던 순간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유요? 너무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 같아가지고 오늘 받았던 그 어떤 질문보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상치 못해가지고 자유요? 에피소드요? 글쎄요, 그냥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이렇게 잼처럼 즉흥적으로 이제 작업할 때가 제일 자유롭고 뭔가 나답지 않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아까 MBTI 물어보셨는데 J거든요, J. 그래서 뭐 이런 작업들, 뭐 전시나 이런 거 계획들 있으면 진짜 엄청 계획 많이 세워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뭘 끝내겠다 그런 계획들을 다 있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하고 뭐 점심 시간에 뭐 이걸 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계획 없이 뭔가 저렇게 잼처럼 할 때가 나답고 뭔가 좀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렵네요.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순간 자유를 네, 느끼시는지. 예, 시간이 네. 벌써 1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또 궁금하신 점들, 오늘 오신 김에 여러분들 다 듣고 가시면 좋으니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냥 아까 뭐 또 체력 관리 얘기도 나오고 뭐 얘기하니까 뭐 워낙 작업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또 욕심도 있으셔서 또 한번 전시를 잡으시면 또 작품을 많이 출품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아는데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지금은 이제 그리고 6살 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제 점점 작가로서의 위상도 커져가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전시를 여러 개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작가님으로서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또 그 정유현 큐레이터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옛날 것들을 다 아카이빙하고 있는 것부터가 범상치 않고 이미 큰 포부를 갖고 계셨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냥 다 충족이 된다고 했을 때 뭐 물리적인, 재정적인, 시간적인, 건강 모든 게 다 여건이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여기 또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니까 이제 좀 최대한 뭐 조금 쉬운 언어로 그래피티를 얘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모든 제약이 다 없다고 아까 방금 마지막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내가 언젠가는 이 이야기는 꼭 해보고 싶다 작가로서 그런 어떤 주제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뭐 26년, 27년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뭐 46년이 됐든 56년이 됐든 그때 가서 내가 정말 나이 많은 초로의 지아런이 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어떤 정말 계속 쫓아다니는 큰 주제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방금 질문해 주신 분은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오시엠 미술관 이지연 관장님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관장님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제요? 저 아카이빙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카이빙 하는 걸 좋아해서 사실 서양 문화잖아요. 서양 문화, 그래피티가.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하는 가장 큰 어떤 스케일감이라든가 주제라든가 그러면 아시아 전체에서 어떤 그래피티 씬이라든가 그 안에 숨겨진 내러티브나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아카이빙하고 저런 사진들도 사실은 더 제 주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더 메인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동아시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로컬로 좀 삼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아시아 전체에서 뭔가 이렇게 다큐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작업들. 네. 그렇다고 유럽이나 미국에는 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시아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어떤 막 그런 얘기 막 한국인으로서 태어났지만 아시아인으로서 죽고 싶다 약간 막 그런 얘기들 막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사실 제가 다른 아시아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도 다 로컬 사람으로 봐지잖아요. 저희는 같은 검은 머리 이렇게 인종적으로 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컬이 이제 동아시아 전체인데 그런 동아시아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고 60살, 70살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스케일감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려지는 생각은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관장님.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주시거나 아니면 또 좋은 기관에 소개를 시켜주신다면 네, 관장님 저를 위한 역할이 아직 크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지아만 작가가 ECK인가요? 그 EKC? ECK? 지금 그래피티 크루 EKS 크루. 죄송합니다. EKS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올라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계단 쪽에 그래피티 되어져 있습니다. 한 점 빼고는 전부 다 EKS 크루의 막내분의 작품이거든요. 네, 또 가시는 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크루가 동아시아 전체가 활동 반경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 크루 원들도 사실 그렇고 국적이 네, 다양하잖아요. 국적이 다양하고 근데 지금 현재 근데 한국인 멤버 7인 멤버밖에 없고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더 저 뜻과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막 크루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월급을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가치관이 비슷하고 뭐 그런 그렇지 않은 바라보는 지점들이 비슷할 때 같은 팀으로서 이렇게 조금 더 끈끈한 브라더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크루를 만들어서 열심히 또 크루 동생들도 챙기고 이제 같이 그래피티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안팎으로 진짜 굉장히 약간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24시간 쪼개서 열심히 살고 있는 지아원 작가입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의 질문만을 더 받아보고 이번 시간을 좀 마무리해볼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궁금하신 분? 없으시면 유연 쌤이 네. 하나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뭐 작가님이랑 전시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이제 작업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안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거리에서 익명으로 그래피티가 말하자면 진짜 반달리즘적인 그래피티도 하시거든요. 여전히 꾸준히 그런 작업하실 때랑 미술관에 시장 미술관 예를 들어 출품해야 되는 출품작 제작하실 때랑 태도가 혹시 혹은 마음이 어떻게 다르세요? 갇혀진 무대와 여기는 갇혀진 무대잖아요. 거기는 이제 갇혀지지 않고 되게 즉발적으로 뭔가를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무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거리 작업할 때 이렇게 어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피드백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되게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지점들이 있다면, 갖춰지지 않은 그런 무대에서는, 나 자체를 오로지 이제 나 자신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몰래 해야 되고, 재미로 따지면 바깥 작업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몰래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제 뭐 이름들이 조금 더 쌓이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유명세라고 좀 민망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고 사회 지도층으로 좀 올라서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해외나 그런 데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재미를 찾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거리가 조금 더 아까 질문 주신 자유로운 걸로? 네. 재미 있습니다. 이제 질문 끝이죠? 예. 여러분 있어 보이는 척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무식이 탄로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들여서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답변했는데 힘들었네요. 네. 겸손의 끝판왕이신 게 사실은 저희 매일경제 그 기자님께서 기사를 내주신다고 작가님 인터뷰 잠깐 하셨었는데 약간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 작가님 혹시 학부 어디세요? 전공 어디세요? 제가 소수는 어디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워낙 익명으로 활동하시고 이제 모든 신상을 공개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거기에 물론 학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작가님께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작가님께 전화했더니 그게 굉장히 골치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학력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시니까. 네. 고졸 출신으로서 가장 성공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데서 정관을 사용해 주시는 허락도 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겸손한 파워 J 지아론 작가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더 진짜로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작가님 조금 더 계실 거잖아요. 네, 저는 여기 오늘 6시까지거든요. 네, 6시 넘으면 직원분들 퇴근을 못 하시니까 6시 전까지 관람을 끝내주시고 그 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더 궁금한 게 계시면은 DM 보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무식하기 때문에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좀 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끝으로 저희 어제 따끈따끈한 이번 전시 도록이 나왔습니다. 예이. 예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하로 시그니처 형광 오렌지 컬러로 작가가 직접 스프레이 칠을 해준 에디션 도록입니다. 네, 한정판이고 저희 판매하고 있는데 오늘 긴 시간 할애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작가의 선물로 네, 참석해주신 분들 한정 도록 증정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옆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골라가시고 네, 작가님 네임펜 미리 준비해두셨더라고요. 사인도 받아가시면 제가 유명한 작가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다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35,000원인데 오늘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니까 도록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시면은 카카오페이로 보내시면 되니까 네. 농담입니다. 네. 한 번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색도 있고 빨간 형광도 있고 오렌지 형광도 있고 다양한 색들이 있으니까 모양도 다 다르거든요. 제가 한 부 한 부 500권 다 일일이 다 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아론 작가에게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컷만 찍겠습니다. 역시 아카이브 스토리 하나 올리고 싶거든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